애비 닮아야 자식이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혐의가 있던 없던 간에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던 말던가 해야지. 이준석이가 당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임하고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당 대표를 맡고서 그 다음날 정청래가 이준석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맡고서 포청천의 입장에서 멋지게 칼 한번 휘둘러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장 후임에는 추미애를 임명했습니다. 이것을 놀라운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숨기고 덮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을 희생양으로 중징계 처리했는지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가 오늘 아침에 징계한 그 소식을 잠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한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어서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서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를 하려고 했지만 이준석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당규 제19조를 적용해서 이준석을 제명 조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당 대표로 취임을 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당 대표로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준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럼 니들은 다 깨끗하냐? 이렇게 볼멘 소리로 이준석이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여기에 나라님 대신 이재명이 한마디 거들었죠.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준석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준석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사자의 해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결코 나는 보좌진의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깨끗하다,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임했고 탈당까지 발표를 할까? 법사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청래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벌 쓰세요 하면은 벌을 서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법사위원장의 모범을 보였던 정책위원회였는데 그 좋은 자리에 혐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사임을 했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가 혹시 더위를 먹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과거에도 차명거래 여러 사람이 해서 의혹도 받았고 윤리위원회에서 처벌도 받았지만은 그대로 가볍게 경고 처분 정도 내리는 것이 과거의 판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준석이는 법사위원장 그 좋은 자리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사임을 했고 탈당까지 밝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중대 사안이니까 엄정하게 수사해라. 엄명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를 맞추기는 정청래도 기강을 잡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을 한번 살펴보죠. 과연 이준석의 범죄 혐의 받고 있는 그 혐의하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한번 비교해 보지요. 별을 넷을 이미 달았던 이재명이고 대선 때에도 재판정을 들락거렸던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인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비리 운운하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이 이렇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강한 비토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청래는 한 발 더 나가서 탈당 정도도 큰 처벌인데 아니 제명이라는 중징계 초강수를 왜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은 자신 말대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정청래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 동료들이 감쌀까요? 아니면은 박수를 치고 호응할까요? 이준석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져봤을 겁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해보자. 법사위원장 자리는 군침이 나는 그야말로 좋은 자리인데 정청래가 그동안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해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는가.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정말 정청래보다는 몇 배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사임하고 탈당이 아니라 이제는 제명 조치까지 취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입장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때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남국도 탈당을 한 바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을 때에 탈당을 하니까 그대로 유야무야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다 이런 행동들을 보여왔었죠. 그리고 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곳이 윤리위원회의 그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명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앞에서 시작할 때의 또 다른 하나의 꼼수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너희들끼리 장기판에 졸로 생각하고 발사계 정도로 생각하느냐,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하느냐, 불평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한미 협상 관계를 통해서 협생 관세 협정
말이 꼬이는데 이재명이 나라 임금 노릇한 지가 2달여가 돼가는데 관세 협상 청구서를 들어밀었을 때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얼마나 더 뜯기고 나라 돈을 거덜내야 이 나라가 정말 안정을 보이겠는가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돌변적인 행동을 보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이재명을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인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기는 위기로 덮어야 한다. 이슈는 이슈로 잠재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재명이 관세 협상 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 국민들이 분노에 차 계십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덮어야 하겠다. 정청래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재명이 집안을 거덜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째로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차명 거래 정도는 게임도 아니죠.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과거의 상황을 비춰보면은 그런데 왜 여기에서 탈당으로 끝나야 될 문제를 제명으로 초강수로 몰아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다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강을 바로 잡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그런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지만 과연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청래는 아주 당 대표로서 근엄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중요한 얘기죠. 하루 사이에 중징계로 돌변이 됐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이재명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문을 닫는 일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정청래는 이 시점에서 초강수의 제명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이것은 저는 이재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보다는 무능한 자격이 없는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미 관계가 바닥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돕고 위기에서 빠져나오자 그런 생각을 정청래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무더위 짜증이 나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소름도 나고 오한 속에 추위를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는 그렇게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닮아서 그 애비를 닮아야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덥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은 낮에 군데군데 또 비도 쏟아졌었는데 더욱더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저녁 밤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염장질하는 그런 짜증나는 소리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밤에 해봅니다. 고맙습니다.